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재택플러스 진행을 맡게 된 김재영입니다. 요즘 자산 불리기,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하나 관심들 많으신데요. 거기에 더해서 가전, 자동차, 유통, 식재료까지 재밌고 유용한 정보들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영상입니다. 자, 창문 한쪽을 가로막고 있는 저 하얀색 큰 기둥 무엇일까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왜 인기인지, 뭐가 좋은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플러스 나우에서는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쏟아지고 있는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플러스 나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금은 비닐하우스와 논밭뿐인 이곳이 곧 3200호의 주택이 새로 들어설 3기 신도시 예정지구입니다.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 지도로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서울 주변에 한두 곳이 아니라 한 30곳에서 지금 신도시 예정지구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네. 지역별로 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뭐 하나하나 짚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일단 지도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런 지역들에서 지금 한꺼번에 공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공급이 진행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시차를 두고 공급되면서 이 사전 청약도 그 진행 순서에 맞게 이 공급이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먼저 공급이 되는 곳은 7월에 이 인천 계양을 비롯한 여러 곳이 4,400호 정도가 공급이 진행이 됩니다. 인천 그리고 계양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0월, 11월, 12월에 걸쳐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10월에는 뭐 남양주 왕수, 그리고 11월에는 과천 주암, 고양 창릉 이렇게 총 32,200개의 가구가 사전 청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지역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뭐 교통이라든지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뭐 수요층이나 선호도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특성 설명도 좀 가능하신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GTX, 광역철도죠.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 교통망이 이런 3기 신도시에는 잘 인프라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에서 저 서울역까지는 대부분 30분 안에는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울에 이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 출퇴근 수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신혼부부들에게 꽤 공급 요건이 좋아서 인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서울까지 접근성이 30분이면 굉장히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네. 말씀하신 그 신혼부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네. 그 대상이 좀 굉장히 넓더라고요. 네, 그냥 뭐 그렇습니다. 당장 결혼한 사람, 이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하던데 그 특징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신혼부부라고 한다면 이 공급에서는 혼인 7년 이내를 신혼부부로 보고 있습니다. 7년이요? 예. 꽤 기네요. 네. 마음은 신혼이 아니더라도 일단 공급에서는 7년인데요. 네. 또 아이가 있다면 이 7년이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이 신혼 희망타운에서는 6세 이하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 신혼으로 보고요. 또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도 1년 이내에 결혼을 할 수 있다면 이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신에 1년 이내에 꼭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요, 결혼을 준비하다가 네. 뭐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혼이 좀 미뤄지거나 아니면 혼인에 이르게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청약 자격이 취소되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 경우에는 이제 취소가 됩니다. 1년 이내 반드시 이 결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재미난 점은 이 기존 부부, 그러니까 신혼 부부가 사전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 이 본 청약까지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에 당연히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된 이후에 신혼 부부가 헤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청약 자격은 본 청약까지 그대로 좀 이어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혹시 결혼을 하신 부부가 당첨이 됐다가 네. 이혼을 하게 되면 또 달라지는 건지? 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신혼부부였다가 당첨이 일단 사전청에서 당첨이 되고 네. 그다음에 뭐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있는데 네. 요 경우에 뭐 이혼을 하더라도 본청약에서는 자격이 유지가 되고요. 뭐 기억해 두실 거는 주택만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웬만한 조건은 사전청약 이후에 변경이 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신혼부부 자격 요건을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은 이번에 우선 공급 대상 물량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32,200가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이 14,000호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절반 가까운 물량이 이 신혼 희망타운이라는 유형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 신혼 희망타운은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진짜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예비 신혼부부한테 이 신혼 희망타운의 공급 물량의 이 30%를 우선 공급해주고요. 나머지 70%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신혼부부 요건을 가지신 분들한테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 또 자녀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매겨서 70%는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지금 사전 청약이잖아요. 예. 사전 청약 제도가 사실은 그 무주택자들을 주택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인데 그러면 신혼부부 이외에 일반 무주택자들에게는 어떤 구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신혼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특별 공급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 제도도 25%의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 이외에 자녀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뭐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이런 것들도 한 10%가량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는 특별 공급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일반 청약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이런 공급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 본인이 어느 요건에 부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공급이 나한테 적합하고 좀 더 유리한지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해보셔서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본인이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 좀 잘 살펴봐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궁금한 게 이제 아파트 면적이나 배치 요새 이런 거 관심 많으신데 좀 특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공주택이다 보니까요. 이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좀 익숙한 평으로 하자면 네. 예전에 그 33평형이라고 네. 하는 그 정도의 면적 규모고요. 또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조금 작습니다. 60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 이하로만 공급이 됩니다. 중대형 평형은 없습니까? 네, 중대형 평형은 없는데요. 요즘에 보시면 뭐 보통 아파트 광고에 뭐 4베이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같은 평형이라고 하더라도 면적이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공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평면을 주로 도입을 한다고 하고요. 또 가변형 벽체라고 해가지고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는 안에 구조를 일부 좀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이 이번에 좀 많이 추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포베이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햇볕이 드는 쪽 벽을 기준으로 방이나 공간이 이제 몇 개가 거실이나. 나오느냐 뭐 예, 그렇죠. 이런 구조를 설명하시는 거죠. 네네. 그런 포베이 구조가 많다. 뭐 접근성도 좋고 네. 배치도 그렇게 좋으면 결국 다들 당첨되고 싶어 하실 텐데 네. 당첨이 되기 위한 꿀팁 같은 건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별 공급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특별 공급 제도들에 있어서 뭐 인원 이내라든지 아니면 우선 공급 물량이나 뭐 자녀 수 이런 조건들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이 도전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런 가점 같은 거에 있어서 내가 좀 불리하다라고 한다면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점에서 불리하다면 운에 조금 맡겨보는 이런 특별 공급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혼 부부여도 생애 첫 생애 주택 최초. 구입 예.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네,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자신에게 잘 맞는 우선 공급 물량을 찾아야 할 텐데 또 걱정이 되는 게 당첨이 되더라도요. 분양가 걱정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그렇죠. 주변 시세에 비해서 어떻게 지금 형성이 돼 있나요? 아직까지 뭐 분양가가 얼마라고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 때문에 이 주변 시세 한 70에서 80%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70에서 80%. 예, 그렇습니다. 이 사전 청약 때는 이제 추정 분양가를 사용하는데요. 본 청약하고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맞춰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당첨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당첨된 이후에 뭐 집값이 뭐 급등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사전 청약 때 분양가를 한번 보시고 판단하신 이후에 본 청약 때 실제로 결정을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70에서 80%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네. 최근에 집값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금 조달에 부담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대출 상품이나 정부에서 지원 대책 같은 것은 마련돼 있나요? 네, 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 8.4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실수요자분들한테는 LTV가 10%포인트 정도 더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값의 뭐 40에서 50% 지역에 따라서 그 정도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신혼희망타운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출이 조금 다른데요. 네. LTV가 70%, 그러니까 집값의 7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연 1.3%의 고정금리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보이는데 이 대출이 이 수익 공유형이라는 조금 특별한 대출이라서 요점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 공유형 그러면 뭐 일반 대출보다 대출은 좀 더 해주는데 네. 거기서 나는 수익은
뭐 정부나 금융기관과 나눠 가져야 한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거나 아니면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발생하는 수익이 있죠. 처음에 분양가 대비해서 이 만기가 됐을 때 금액, 요 차액에 대해서 정부가 나눠야 되는데요. 뭐 대출 기간, 규모,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서 정부가 최대 5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최대 50%요. 예. 여기까지는 수익을 나눠 가질 수도 있다. 이런 것 점을 잘 고려해야겠네요. 오늘 3기 신도시 청약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본다고 봤는데 네. 그래도 아직 더 궁금한 게 남아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이니까요. 이 다시 듣기를 통하시면 조금 더 보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